80세 이후 사망 원인 1위는 잘못된 생활 습관입니다. 서울대병원 노년내과의 연구 결과 평소 건강하던 노인도 작은 습관 하나 때문에 갑작스럽게 쓰러질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건강에 좋다고 믿었던 행동들이 오히려 수명을 단축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80세 이상 노인의 80%가 위험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상태로는 대부분 80세를 넘기기 어렵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이 유익하다고 느끼신다면 지금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한 중요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약 83세지만 80세 이상 노인의 65%는 건강 문제로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이웃집에 사시던 김할머니도 작년까지만 해도 건강을 자랑하며 산책을 즐기셨습니다. 하지만 단 3개월 만에 급격히 건강이 악화되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결국 건강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80세 이후 삶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들과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무심코 반복하던 사소한 습관들이 어떻게 건강을 위협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준비하면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노년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비결을 확인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근육 감소 증후군과 활동 제한입니다. 근육 감소 증후군은 고령자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근육이 충분히 사용되지 않으면 점차 위축되고 기능을 잃게 됩니다. 이로 인해 균형 감각이 약화되고 낙상의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단순히 움직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근육은 면역력을 유지하고 호르몬을 분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량이 감소하면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져 당뇨, 심혈관 질환, 치매와 같은 심각한 질병 발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근육량이 10% 감소할 때마다 면역력이 최대 40%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활동 제한은 이러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낙상을 두려워하거나 자녀들이 과도한 보호심으로 움직임을 제한하면 신체 기능이 빠르게 악화됩니다. 하루 대부분을 앉아 있거나 침대에서 보내는 생활은 심장 기능 저하, 혈액순환 문제, 뇌로 가는 혈류 감소로 이어져 치매 발병 위험을 높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20시간 이상 움직이지 않으면 치매 발생 위험이 3배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극복한 두 사례를 소개합니다. 75세 정나영 어르신의 새로운 도전 댄스 교실. 75세 정나영 어르신은 친구들과 함께 복지관의 댄스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의 권유에 마지못해 따라간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춤을 춰서 뭐 하겠어? 라고 생각하며 첫 수업에 참여했지만 기본 동작조차 따라가기 어려워 몇 번 헛디디며 민망한 순간을 겪었습니다. 정 어르신, 괜찮으세요? 강사의 질문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역시 나와는 맞지 않는 일이야라며 다음 수업에 가지 않을 핑계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이 댄스 끝나고 맛있는 칼국수 먹자고 권하며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두 번째 수업부터 정 어르신의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강사가 모든 동작을 완벽히 따라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음악에 맞춰 한 발이라도 움직이면 몸이 기억하기 시작합니다라고 말한 순간 그녀는 부담을 덜고 자신의 속도에 맞춰 움직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이후 꾸준히 수업에 참석하며 친구들과 함께 웃고 즐겼습니다. 2달 후 그녀는 계단을 손잡이 없이 올라갈 수 있을 만큼 다리에 힘이 붙었습니다. 복지관 친구들은 나영 씨, 허리도 더 꼿꼿해졌어요. 라며 놀라워했고 그녀는 매주 수업 날짜를 먼저 챙길 만큼 댄스 교실이 삶의 활력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춤추는 게 이렇게 건강에 좋을 줄 몰랐어요. 처음엔 친구 따라 나왔는데 지금은 제가 먼저 가자고 합니다. 이 교실 덕분에 제 삶이 다시 활기를 찾았어요. 82세 이명호 어르신의 도전 실버 태권도. 82세 이명호 어르신은
3년 전 아내를 떠나보내고 달라진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매일 함께 걷던 남산공원 길도 멈추고 식사는 라면으로 때우며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무릎 통증이 심해져 병원을 찾았지만 의사는 근육 감소로 인해 무릎 주변이 약해졌다며 걷기 운동을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냐며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명호 어르신의 삶을 바꾼 계기는 복지관 김민지 복지사의 방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앉아서 하는 실버 태권도 수업을 시작한다며 그를 설득했습니다. 처음엔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지만 일주일만 해보시고 결정하세요라는 말에 마지못해 수업에 나갔습니다. 첫 수업에서 그는 의자에 앉아 발차기만 연습했습니다. 발이 후들거렸지만 한 달이 지나자 다리에 힘이 붙었고 6개월 후에는 기본 동작을 마스터할 정도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남산공원을 걷고 식사도 꼬박 챙기며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이명호 어르신은 실버 태권도 강사가 되어 30여 명의 수강생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변화는 어렵지 않습니다라며 강해 중 수강생들을 응원합니다. 근육 감소와 활동 제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신체를 움직이는 습관을 만드는 것은 필수입니다. 콩, 생선, 달걀 같은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를 유지하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교류하며 정서적 안정감을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꾸준한 움직임은 단순한 건강 유지가 아닌 장수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2. 영양실조와 혼자 식사의 위험성. 영양실조는 고령자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혼자 식사하거나 균형 잡힌 식사를 하지 않을 경우 근육 감소와 면역력 저하로 이어져 다양한 질병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혼자 식사하는 고령자는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경우보다 단백질 섭취량이 약 40%나 적습니다. 이는 근육이 약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져 질병에 더 쉽게 노출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혼자 식사하면 대개 식사의 질이 떨어집니다. 한두 가지 반찬으로 식사를 대충 때우거나 제대로 씹지 않고 삼키는 습관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는 소화 과정에 나쁜 영향을 미치며 영양소 흡수율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소화 효소 분비가 줄고 영양 불균형이 심해져 결국 치매 같은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혼자 식사하는 고령자는 정서적 문제를 겪게 됩니다. 식사는 단순히 음식을 섭취하는 행위가 아니라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얻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혼자 식사하면 고립감이 커지고 우울증 발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혼자 식사하는 고령자는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경우보다 우울증 위험이 3배 높습니다. 혼자 식사의 위험성을 극복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8세 이순자 어르신은 남편을 떠나보낸 뒤 혼자 식사하는 시간이 늘어나며 점점 식사량이 줄었습니다. 간단한 국과 밥으로 끼니를 때우며 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다는 느낌을 자주 받았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은 그녀는 근육 감소와 영양 불균형 진단을 받았고 의사로부터 단백질 섭취와 규칙적인 식사의 필요성을 강조받았습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그녀에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공동 식사 프로그램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낯선 사람들과 함께 먹는 게 불편할 것 같아 망설였지만 복지사의 설득으로 한번 참석해보기로 했습니다. 첫날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준비된 식사를 하며 나눈 대화와 웃음은 그녀에게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혼자 먹을 땐 몰랐는데 이렇게 같이 먹으니 입맛이 돌아요라고 말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85세 박영수 할아버지의 변화. 박영수 할아버지는 매일 복지관에서 이웃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합니다. 반찬도 4가지 이상 챙기고 천천히 씹어 먹으며 점심은 노인정에서 저녁은 아들 가족과 함께 먹습니다. 그는 밥맛이 없어도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자연히 입맛이 돌아옵니다. 건강의 비결은 함께 먹는 즐거움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식사를 함께하며 건강을 회복한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혼자 드시지 말고 복지관이나 이웃과 함께 하세요라고 조언합니다. 혼자 식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혼자 식사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선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시간을 정해 식사하거나 지역 커뮤니티나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공동 식사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멀리 있는 가족과는 영상통화를 통해 식사 시간을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타인과 교류하며 식사를 하면 영양 상태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안정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식사의 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생선, 달걀, 두부와 같은 음식을 매일 챙기고 반찬은 3가지 이상으로 준비해 골고루 섭취하십시오. 식사 시간은 최소 20분 이상 유지하며 천천히 씹는 습관을 들이면 소화 기능이 개선되고 포만감도 오래 지속됩니다. 혼자 식사는 단순한 식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타인과의 교류와 균형 잡힌 식단은 고령자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먹는 식사를 시작하십시오. 작은 변화가 건강한 삶을 만듭니다. 3. 황금 수면. 수면은 신체와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의 깊은 수면, 이른바 황금 수면은 신체 회복과 재생에 핵심적입니다. 이 시간 동안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은 세포 재생과 조직 복구를 촉진하며 면역력을 높이고 체내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낮 동안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에너지를 회복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깊은 수면을 충분히 취한 고령자는 면역력이 약 50% 증가하고 감염병과 만성질환의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반면 수면 부족은 심혈관 질환, 치매와 같은 신경질환, 그리고 당뇨병의 발병 가능성을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불규칙한 수면은 뇌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키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떨어뜨려 삶의 질을 저하합니다. 다양한 사례를 통한 황금 수면의 효과. 시골에 사는 김종환 어르신의 수면 변화. 79세 김종환 어르신은 시골에서 홀로 농사를 짓습니다. 계절마다 바뀌는 작업으로 항상 피로했지만 불규칙한 수면 때문에 그 피로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네 한의원의 조언으로 밤 10시에 자고 새벽 5시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는 처음엔 밤에 일찍 자는 게 어려웠지만 몸이 점점 익숙해지면서 다음날 아침에 일하는 힘이 훨씬 좋아졌어요 라고 말합니다. 요즘은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손주와 함께 생활하는 오순희 어르신. 81세 오순희 어르신은 손주들과 함께 살면서 늦게까지 TV를 보거나 게임하는 손주를 챙기느라 늘 잠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피로와 면역력 저하로 자주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이를 지켜본 딸이 엄마도 손주처럼 규칙적으로 자고 일어나야 해요라며 가족 모두 십시 전에 취침하는 습관을 제안했습니다. 어르신은 이제 손주들과 함께 스트레칭을 하고 자리에 눕는 시간을 지키며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등산 모임 회원 박철민 어르신. 72세 박철민 어르신은 등산을 좋아하지만 수면 부족으로 체력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등산 모임 친구들이 규칙적으로 자지 않으면 산에 오르기 힘들어진다고 조언해 밤 10시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충분히 잔 다음 날 산을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무릎도 덜 아프더라고요라며 규칙적인 수면이 등산 실력을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도시 생활 속 수면을 개선한 윤미화 어르신. 서울에 사는 76세 윤미화 어르신은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보며 시간을 보내다 불면증이 심해졌습니다. 딸이 준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쓰고 자기 전 1시간 동안 독서를 시작하면서 수면의 질이 좋아졌습니다. 그녀는 책을 읽으며 마음이 차분해져서 쉽게 잠들고 다음날 머리가 맑아졌어요라며 독서의 효과를 칭찬합니다. 군에서 퇴역한 이성우 어르신의 습관 개선. 85세 이성우 어르신은 군에서 훈련하던 습관 때문에 짧고 얕게 자는 것이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깊은 수면 없이 오래 살기 어렵다고 경고하자 매일 저녁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차분한 음악을 들으며 잠드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이제는 깊은 잠을 자고 나면 몸이 가벼워지고 관절 통증도 줄어든다고 말합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는 실천법.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
몇 가지 실천이 필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십시오. 잠들기 전에는 블루라이트를 피하고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스트레칭으로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십시오. 방의 온도와 조명을 조절하여 쾌적한 환경을 만드십시오. 낮 동안 햇빛을 충분히 쬐고 규칙적인 운동으로 몸의 피로를 자연스럽게 유도하십시오. 수면은 최고의 자연 치료제. 황금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매일 규칙적인 깊은 수면은 면역력을 강화하고 신경과 혈관 건강을 보호하며 노화 속도를 늦춥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은 건강을 유지하고 삶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4. 잘못된 생활 습관과 질병 예방 상식의 오해. 나이가 들수록 반복되는 잘못된 생활 습관은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질병 예방을 위해 맹신하는 잘못된 상식이나 약물과 영양제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건강을 유지하기는커녕 오히려 질병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잘못된 상식이 부른 건강 악화의 사례. 칼슘 과다 섭취의 위험성. 72세 김성자 어르신은 뼈 건강을 위해 칼슘제를 매일 복용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으로 병원을 찾았고 혈관 석회화로 심혈관 질환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과도한 칼슘 섭취가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어 위험을 높인다고 경고했습니다. 이후 김 어르신은 칼슘제를 줄이고 멸치, 두부, 브로콜리로 식단을 개선하며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글루코사민 남용의 부작용. 79세 박철민 어르신은 관절 건강에 좋다는 글루코사민을 대량 복용하다 혈당이 급격히 올라 당뇨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는 글루코사민이 혈당 조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후 그는 영양제를 끊고 규칙적인 운동과 식단 관리를 통해 혈당을 안정시켰습니다. 약물 오남용의 위험성. 81세 홍길수 어르신은 고혈압과 관절염 약을 스스로 조정하며 복용했습니다. 증상이 나아지면 약을 줄이고 악화되면 복용량을 늘렸던 그의 습관은 부작용을 초래했고 결국 응급실을 찾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약물은 반드시 정해진 용법대로 복용해야 하며 임의 조정은 건강에 치명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80세 이상 응급실 방문이 30%는 약물 오남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생활 습관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잘못된 생활 습관은 건강을 위협합니다. 하루 대부분을 앉아있는 습관은 담배 한 갑을 피우는 것만큼 심장과 폐에 해롭습니다. 불규칙한 식사와 가공식품 위주의 식단은 소화기관을 약화시키고 장 건강을 해칩니다. 얕고 빠른 호흡은 폐 기능을 떨어뜨려 산소 공급을 제한하고 신체 전반의 기능 저하를 초래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 방법. 약물은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 복용하고 필요하지 않은 영양제는 줄이십시오. 칼슘이 필요하다면 멸치, 두부, 브로콜리 같은 자연 식재료로 섭취하십시오. 영양제를 맹신하지 마십시오. 활동량 늘리기. 검사 결과가 정상이어도 안심하지 마십시오. 근육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매일 20분 이상 걷거나 스트레칭을 실천하십시오. 검사 결과가 정상이니까 괜찮다는 생각이 건강을 위협합니다. 호흡 개선. 하루 10분 깊고 느린 호흡을 연습하십시오. 이는 폐 기능을 강화하고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만들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식사 습관 조정. 식사 시간을 정하고 규칙적으로 드십시오. 음식을 천천히 씹으며 최소 20분 이상 식사하면 소화가 원활해지고 과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과 신선한 채소를 고루 섭취하십시오. 건강은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잘못된 상식과 습관은 고치기 어렵지만 지금부터 작은 변화를 실천하면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약물과 영양제는 꼭 필요한 만큼만 복용하고 올바른 생활 습관을 형성하십시오. 하루 20분의 걷기와 올바른 식사 습관만으로도 몸은 놀라운 변화를 보일 것입니다. 건강은 오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5. 식사 중 소통과 교류. 식사는 건강과 정서적 안정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고령자들에게 있어 혼자 식사를 지속하면
신체와 심리 모두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혼자 식사하는 고령자는 소화 기능 저하, 면역력 약화, 치매 발생 위험이 높아지며 이는 건강한 노년을 유지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식사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소화 기능 저하와 영양 불균형. 혼자 식사를 하면 음식을 제대로 씹지 않거나 급하게 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소화 과정을 방해하고 영양소 흡수율을 떨어뜨립니다.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몸에 흡수되는 영양소는 줄어들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소화 효소 분비가 감소하고 식사량도 줄어들어 영양 불균형이 심화됩니다. 정서적 고립과 우울증. 식사는 단순히 먹는 시간이 아니라 타인과 교류하며 심리적 안정감을 얻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혼자 식사를 지속하면 고립감이 커지고 우울증 발생 위험이 증가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혼자 식사하는 고령자는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경우보다 우울증 위험이 3배 높으며 치매 발병 가능성도 더 높습니다. 혼자 식사로 인해 건강과 기억을 잃은 정용길 어르신의 이야기. 78세 정용길 어르신은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뒤 매일 집에서 혼자 식사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변에 가족도 없었고 이웃과의 교류도 거의 없는 그는 하루 대부분을 TV를 보며 보내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식사 시간은 형식적일 뿐이었습니다. 김치 몇 조각과 밥 한 공기를 대충 입에 넣고 제대로 씹지도 않은 채 삼키곤 했습니다. 혼자 먹으니 밥맛도 없고 그냥 배만 채우면 된다는 생각으로 식사를 대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체중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소화불량이 자주 찾아왔고 힘도 없어 자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체력이 약해지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들어 정 어르신은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고 난 지 불과 30분 만에 다시 밥상을 차리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밥을 한 끼도 못 먹었네. 뭘 먹어야 하나? 가족들이 그를 찾아왔을 때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밥그릇이 빈 채로 밥상 위에 그대로 있었지만 정 어르신은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다며 또 밥을 퍼오려 했습니다. 그는 방금 먹었던 기억조차 잊고 있었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이 의심된 가족들이 병원을 찾아 정밀 검사를 진행한 결과 소화효소 분비 저하와 영양결핍이 그의 신체를 약화시켰고 고립된 생활로 인해 치매 증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변화의 시작, 작은 소통으로 되찾은 건강. 그의 상황을 안타깝게 여긴 이웃 김영희 씨가 같이 밥 먹으러 복지관에 가보지 않겠냐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처음엔 거절하던 정 어르신도 김 씨의 끈질긴 설득에 마지못해 복지관 공동 식사 프로그램에 참석했습니다. 처음 밥상에 앉았을 때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어색함에 말을 삼켰지만 옆자리 어르신들이 말을 걸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밥이 이렇게 맛있었던가? 그는 오랜만에 제대로 씹으며 천천히 식사를 했습니다. 주위 사람들과 나눈 대화는 그의 마음을 조금씩 풀어줬습니다. 매주 복지관을 찾으면서 그는 혼자 식사할 때보다 훨씬 다양한 반찬을 먹고 기분이 나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복지관에서 새로 사귄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지금은 건강을 회복하며 말합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정 어르신은 다시 예전의 건강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혼자 밥을 먹던 그 시간이 정말 위험했구나 싶어요. 혼자서 그냥 TV 보며 살았다면 지금쯤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는 이제 식사 시간마다 복지관 친구들과 나누는 대화와 웃음을 더없이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식사는 신체와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함께하는 식사를 통해 몸과 마음이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혼자 식사하는 생활에서 벗어나 주변 사람들과의 식사를 시작해 보십시오. 작은 변화가 건강과 삶의 질을 크게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6. 두뇌 훈련. 두뇌 훈련은 고령자가 건강한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뇌의 활동이 줄어들면 기억력 저하, 집중력 약화, 치매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꾸준히 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생활 속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새로운 도전으로 뇌를 활성화하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활동은 뇌를 자극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일은 신경세포 간의 연결을 강화하고 뇌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일을 꾸준히 실천하면 기억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되며 치매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두뇌 훈련을 실천한 고령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인지, 저하 속도가 크게 느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상 속 두뇌 훈련 방법. 책을 읽거나 퍼즐을 맞추는 활동도 두뇌를 활성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독서를 통해 언어 능력을 개선하고 사고력을 키울 수 있으며 퍼즐과 같은 활동은 집중력과 논리적 사고를 강화합니다. 매일 30분 정도 시간을 투자해 이러한 활동을 꾸준히 실천하면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시작할 때는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어려운 도전은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으니 점진적으로 난이도를 높여가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새로운 도전으로 뇌를 활성화하다. 72세 김윤호 씨는 은퇴 후 점점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을 느끼며 걱정이 많았습니다. 가족의 권유로 그림 그리기 교실에 등록했지만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워 많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매주 새로운 그림을 완성하며 창의력을 발휘하는 과정에서 기억력도 한층 좋아졌습니다. 김 씨는 그림을 그리면서 새로운 세상을 배우는 기분입니다라며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두뇌 훈련이 만든 건강한 변화. 치매는 80세 이상 노인의 가장 큰 공포로 꼽힙니다. 중앙치매센터의 발표에 따르면 두뇌를 사용하지 않는 노인은 치매 위험이 3배나 높습니다. 그러나 88세 장영실 할아버지는 이를 거부하듯 매일 바둑을 두고 책을 읽습니다. 10년 전부터 시작한 이 습관 덕분에 병원에서 받은 뇌나이 검사 결과 그의 뇌나이는 60대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장 할아버지는 처음엔 바둑 한 판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매일 두면서 조금씩 나아졌고 이제는 젊은 사람들도 이기곤 합니다라며 웃습니다. 반면 82세 김옥순 할머니는 TV를 보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활동이 제한되면서 건망증이 심해졌고 대화조차 어려워지며 결국 치매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뇌를 꾸준히 사용하지 않을 경우 빠르게 기능이 저하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두뇌를 위한 작은 습관. 서울대병원 신경과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에 새로운 신경망이 생겨 치매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신문을 읽고 낱말 퍼즐을 풀거나 바둑이나 장기를 두는 등 간단한 활동도 큰 효과를 냅니다. 매일 30분 정도만 투자해도 충분합니다. 86세 박명자 할머니는 매일 일기를 씁니다. 처음엔 2줄도 채우지 못했지만 지금은 한 페이지를 채우며 자신만의 하루를 기록합니다. 일기를 쓰면서 기억력이 좋아지고 글씨를 더 예쁘게 쓰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손주들에게 부끄럽지 않으려는 마음도 생깁니다라며 웃습니다. 두뇌 훈련이 주는 변화. 두뇌 훈련은 정서적 안정감과 성취감을 제공하며 자존감을 회복하고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새로운 도전을 통해 얻는 성취감은 뇌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인 활력까지 함께 제공합니다. 뇌는 근육과 같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약해지지만 꾸준히 자극하면 더욱 건강하고 탄탄해집니다. 오늘 책을 읽고 퍼즐을 풀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작은 도전부터 시작해보세요. 하루 30분의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뇌를 위한 건강한 습관이 당신의 내일을 바꿀 것입니다. 7. 걷기 명상과 맨발 걷기의 힘. 걷기는 간단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건강관리 방법입니다. 여기에 맨발 걷기를 추가하면 건강과 치유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맨발 걷기는 땅과 직접 접촉하며 신체 에너지를 조율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국립암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맨발로 걷는 사람들은 면역력이 30% 증가하며 암 발생률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걷기 명상과 맨발 걷기의 신체적 효과. 걷기는 근육량 유지와 심혈관 건강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소하는 근육과 폐 기능을 보호하며
꾸준히 실천하면 심장과 폐 건강이 크게 개선됩니다. 맨발 걷기는 이와 함께 지면과의 접촉을 통해 발의 감각을 자극하고 자세를 교정하며 몸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84세 최병철 할아버지는 매일 새벽 논두렁을 맨발로 걷습니다. 맨발로 걷기 시작한 뒤로 다리에 힘이 생기고 혈압도 안정됐습니다. 처음엔 발이 따갑고 불편했지만 지금은 매일 3km씩 걸으며 약도 끊었습니다. 걷기 명상이 주는 정신적 안정과 치유. 걷기 명상은 단순히 신체 건강을 넘어 정서적 안정감까지 제공합니다. 맨발로 걷는 동안 땅의 촉감을 느끼며 바람 소리,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에 집중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스트레스가 해소됩니다. 이는 우울감을 줄이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74세 박영희 씨는 허리 통증과 불면증을 겪던 중 걷기 명상과 맨발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맨발로 걷기가 조금 어색했지만 땅의 촉감을 느끼며 걸으니 기분이 좋아지고 밤에도 잠을 잘 자게 됐어요. 지금은 하루 20분씩 걷기를 실천하며 건강과 행복을 되찾았습니다. 맨발 걷기를 쉽게 시작하는 방법. 맨발 걷기를 시작하려면 부드럽고 안전한 장소를 선택하세요. 잔디밭, 흙길, 해변이 적합하며 처음에는 짧은 시간 동안 천천히 걷기부터 시작하십시오. 발바닥의 촉감을 느끼며 심호흡을 하면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무릎 통증이 있거나 익숙하지 않은 경우 실내에서 매트 위에 발을 올려놓는 간단한 맨발 스트레칭으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걷기 명상과 맨발 걷기는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강력한 습관입니다. 매일 10분의 걷기로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연과 교감하며 더 건강한 내일을 시작해보세요. 발걸음 하나가 당신의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8. 웃음 요가. 웃음은 약보다 더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웃음 요가는 고령자의 신체와 정신 건강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의도적으로 웃는 동작을 반복하는 이 운동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며 정서적 안정까지 제공합니다. 웃음 요가의 신체적 효과. 웃음은 면역력을 높이고 질병을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웃는 동안 몸에서는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물질이 분비되며 감염병 예방과 회복을 돕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매일 웃음 요가를 실천한 고령자는 면역력이 60% 이상 증가했습니다. 또한 웃음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소화 기능을 강화합니다. 웃을 때 횡격막과 복부 근육이 자극을 받아 내장의 기능이 활발해지고 심장 건강이 향상됩니다. 특히 웃음이 유도하는 엔돌핀은 자연 진통제로 작용해 만성 통증을 완화합니다. 웃음 요가의 정신적 효과. 정신 건강에도 웃음은 필수적입니다. 억지로라도 웃는 행동을 반복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고 행복 호르몬이 증가합니다. 이는 우울감과 불안을 해소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웃음 요가를 8주 동안 실천한 고령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크게 낮았습니다. 웃음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웃음 요가로 삶을 바꾼 사례. 75세 이지영 씨는 남편과 사별 후 우울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웃음 요가 프로그램에 참여한 뒤 그녀의 삶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웃는 게 부끄럽고 어색했어요. 하지만 반복하다 보니 진짜 웃음이 나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 씨는 이제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웃는 연습을 하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84세 박영수 할아버지는 매일 공원에서 웃음 요가를 실천합니다. 처음엔 이상하게 보던 이웃들이 하나둘 함께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아침마다 공원이 웃음소리로 가득합니다. 박 할아버지는 5년 전 혈압약을 3알씩 복용했지만 지금은 한 알로 줄었다며 웃음 요가의 효과를 자랑합니다. 웃음 요가를 시작하는 방법. 웃음 요가는 집에서 간단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거울 앞에서 웃기.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1분간 크게 웃어보세요. 억지로라도 웃으면 효과가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웃기. 가족과 유쾌한 이야기를 나누거나
웃음을 유발하는 영상을 시청하세요. 웃음 요가 그룹 참여. 지역 복지관이나 커뮤니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간단한 동작 연습. 박수를 치며 하하를 반복하거나 깊은 호흡과 함께 웃음을 연습하세요. 지금 바로 웃음 요가를 시작하세요. 웃음은 강력한 치료제이자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매일 조금씩 웃음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신체와 정신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웃음 요가로 건강과 행복을 동시에 누리세요. 80세를 넘기는 것은 운이 아닙니다. 8가지 생활 습관이 생명을 지킵니다. 근육 운동은 필수입니다. 매일 10분씩 걸으세요.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세요. 근육이 면역력을 높이고 생명을 지킵니다. 혼자 드시면 안 됩니다. 누군가와 함께 식사하세요. 천천히 드세요. 대화하며 먹는 식사가 건강을 지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는 황금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꼭 주무세요. 깊은 잠이 면역력을 높이고 몸을 재충전합니다. 잘못된 건강 상식을 버리세요. 약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과다한 영양제가 오히려 독이 됩니다. 매일 누군가를 만나세요. 함께 밥 먹고 대화하세요. 고립된 생활이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두뇌를 써야 합니다. 책을 읽고 퍼즐을 푸세요. 매일 30분 두뇌 훈련이 치매를 막습니다. 걷기 명상을 하세요. 천천히 걸으며 깊게 숨 쉬세요. 걷기가 최고의 약입니다. 매일 웃으세요. 억지로라도 크게 웃으세요. 웃음이 면역력을 높이고 생명을 지킵니다. 내일은 더 늦습니다. 이 8가지 습관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만들어 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댓글에 끝까지 봤어요 라고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에 제가 직접 응원의 하트를 보내드립니다. 부모님이나 친척 중 70세, 80세가 넘으신 분이 계시다면 꼭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한 분의 생명이라도 더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이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